안녕하세요. 강술생입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는 모습,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모습, 인위적이지만 자연을 닮아가는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탐구하기 위해서 예술과 농사를 접목하여 농사 짓는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생태 미술가, 생태 예술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연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명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찾기 위해서 예술과 농사를 이렇게 연결 짓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이제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그 자라는 모습 속에서 다양한 생명체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또한 조화로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관심, 실천, 그리고 더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술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번 대지와 미술관이라고 하는 전시에 출품한 작품은 제가 농사 짓는 그 현장을 그대로 이제 자료화해서 사진 작업과 바닥에 깔려있는 설치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작업은 작년에 제가 콩 농사를 짓고 수확한 콩의 사진이 있습니다. 올해 파종하기 직전에 촬영한 사진 작품이 있고요. 사진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제가 직접 키운 씨앗들이 또 새로운 열매로 맺혀져서 수많은 씨앗이 이루어져 있고 그 씨앗들을 직접 땅에 뿌리기 직전에 그 실제의 모습을 기록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의 사진 작업이 있습니다. 밀레가 씨 뿌리는 사람을 아주 오래전에 그렸듯이 지금 현재 21세기에 예술가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보다 더 자연과 더 하나가 되어 더 가까운 거리에서 공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은 것이고요. 씨를 뿌리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씨가 뿌려진 콩밭의 모습, 이렇게 해서 사진 작업으로 지금 전시되어 있고요. 바닥에 깔려있는 설치 작업은 언뜻 보기에는 둥근 원의 모습을 하기 때문에 만다라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자연이 가지고 있는 순환성, 계속 생성되고 소멸되지만 그 소멸이 새로운 생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순환성을 담아내고 있고, 그리고 콩 한 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치를 종잣돈이라고 하는 시드머니의 개념으로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 10원짜리 위에 콩 하나를 얹어 놓은 작품이 펼쳐져 있는데, 이 작품은 작은 생명의 커다란 힘, 그래서 작지만 커다란 힘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 위함이 전시를 보러 온 사람들도 함께 자세를 낮추어서 땅에 앉아서 그리고 씨앗이 갖고 있는 작은 가치, 생명성들을 느끼기 위한 그러한 참여 작품으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지의 이미지는 지금 콩 한 알에 담겨 있는 생명의 가치처럼 대지의 이미지는 생명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곧 하나의 씨앗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그 함축적인 그 생명의 에너지가 이 대지를 전체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지 밖에 다양한 생명체들은 각자 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땅 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거의 같은 모습의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하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씨앗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림 그린 박문정이고요.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어렵게 그려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농촌에 살면서 마치 그림도 농부가 농사 짓듯 이렇게 그릴 수는 없을 것인가. 농사 짓는 모습을 그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그 방식이 있잖아요. 농무 계절에 따라서 짓는 거. 그런 것을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걸 따라 그린 것보다도 그 형식에 대해서 모내기 같은 경우, 또 벼가 크면은 김매기, 또 가을이 추수라 할지, 이런 그 농사 그 절기의 순서에 따라서 또 농사 짓는 방법에 따라서 그림도 내 화실에 그런 방법들을 더입으면 어쩔까 하고 그걸 화실로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그런 들과 농사 짓는 현장과 제 작업 현장 화실이죠. 화실과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림 농사를 그리는 사람, 그림을 농사같이 그리는 사람, 그렇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7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 그림을 시작했던 것인데요. 그때는 이제 산수화랄지, 여기 먹그림 있잖아요. 우리가 읽기 아는 사군자랄지 어떤 거, 꽃그림들. 근데 80년대를 맞았어요. 그런데 80년대는 전혀 사회 상황이 달라가지고, 강주 5.18이랄지, 굉장히 많이 무거워가지고, 도저히 산수화 같은 것이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걸 내가 계속 그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거리에 체류값이 나는 냄새가 80년대 내내 진동했으니까, 그 80년대 중반부터 그림을, 인물상을 중심으로 한 그림과 또 내가 갖고 있는 농촌의 정서라는 거, 그런 거하고 먹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90년대로 넘으면서 사회의 변화 상황도 있지만은 내 것이라고 하는 작가 고유의 어떤 화풍이랄지 내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그걸 좀 도모하고 싶었어요. 그걸 진짜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90년도에는 농촌과 좀 더 가깝게 가고 싶다. 그래서 농촌으로 97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촌에서 더 근접해서 좀 해보자 해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깝다고 해서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 정도 그쯤 돼서 그림이 좀 윤곽들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건 순수하게 농민의 어떤 모짜리를 한다 할지, 모내기를 한다 할지, 손에 닿는 흙을 묻히면서 그런 환경이 흥미로웠고, 거기에서 어떤 도형이 나오고 하나 그림의 어떤 내용과 형식들이 악구가 이렇게 짜지는 느낌을 그때 받았어요. 그래서 제목부터 지어요, 저는. 흥미로운 제목이 떠오르면 그 제목에 따라서 그림을 시작한다는 거. 그게 반드시 그림에 의한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결국 어떤 땅에 흙을 이렇게 묻히는 거, 흙은 땅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털잖아요. 그래서 그게 삶 조건은. 그래서 터는데, 그건 나는 털지 말자. 가급적이면은. 그래서, 한 덩어리를 이렇게 화판에 옮기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일반적 해화적 습관들과는 정반대, 먹은 아주 타각에, 종이는 구겨진 신문종이 같은 거, 안 쓰는 종이들, 그런 종이들, 같은 종이도 종이 질을 그렇게 따지지 않고요. 그래서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쓰는데, 그렇게 해서 작업을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흙 묻은 그림, 흙 묻은 종이, 그걸 하나 들고 나오고 싶었어요. 제가 아무리 논에서 앉아서 농부도 아닌 놈이 농민에 앉아서 이렇게 농사 그림이 어쩌니 주저주저 해봤자, 그걸 어떻든 간에 내가 물건을 들고 나와서 그 현장에서 그래도 나 그림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마침 전시에 불러주셔서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종이에다 흙만 묻혀도
내가 오랫동안 한 걸로 생각하면 주장을 한다면 흥미가 생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떤 그 형태를 그릇이랄지 어떤 그 사람이랄지 어떤 형태를 잡아서 거기다 흙을 바르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림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발 뒤집고 살면서 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땅이 아닙니다. 저희 땅은. 반드시 인간이 개입해가지고 경작을 하는 땅. 저는 그것만 그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더 축약하자면 밭보다는 논은 남성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밭은 여성성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그 무논이라고 그러죠. 무논의 뜻은 그 물론이라는 것을 줄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아주 심지 않았다는 거.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다르면 빠지잖아요. 손도 빠지고 이렇게. 그래서 생각해보면 모내기라고 하는 게 상당히 흥미로워요. 왜냐면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 굉장히 기이한 행동이에요. 그게 자체가. 왜냐면 그걸 집단적으로 이렇게 해서 줄지어 집단적으로 심으니까 그래서 그 행동만 보면은 들 가운데서 무슨 저런 흥미로운 저 짓거리냐 그 말이지 이제. 가장 내가 좋아하는 때가 그 논이 참 하얗 백지장 같이. 예, 물을 잡아가지고 모내기 직전이에요. 이제 하기 직전에. 예. 그런 풍경들을 늘 연상했어요. 그래서 땅은 저는 이제 아주 아까 말한 경작지 반드시. 이상적인 풍경을 디지털 콜라주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작가 백인환입니다. 제가 처음에 자연이라는 주제를 갖고 작업을 시작했던 때가 이제 가들룸 첫 시리즈인데요. 그 시리즈를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 작업에 관통되는 단어와 수식어들은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도 대지아 미술관을 통해서 제가 여태까지 담아왔던 도시의 자연과 풍경들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도시에서 자라오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제 도시가 갖고 있는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계속 많이 봤던 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봤던 자연에 대한 다큐멘터리랑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물은 생명이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절로 자연의 관념적인 생각을 키워왔었습니다. 이상적인 자연을 담고 있는 가들룸 시리즈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조성되어 있는 인공 자연물들을 촬영을 하고 그것을 사진을 가져와서 다른 오브제들을 하고 같이 배치를 하여 저만의 이상적인 자연의 풍경을 담아냈던 작업 시리즈인데요. 이 작업을 시작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도시에서 인공적인 자연물들을 촬영하고 기록해 왔었습니다. 그 인공적인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던 것은 도시에 살지만 도시 중심부가 아닌 신도시 개발 지역에서 많이 살았어요. 아파트나 이런 데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창 시절에 등하교 때 봤던 그 자연과 도시의 경계들을 항상 보면서 그래서 언젠간 나도 저기 도시에서 내 집을 사서 똑같은 패턴으로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오랜 시간 다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기록했던 인공 자연물들과 제가 현재 상황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풍경들을 디지털 콜라주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 같은 경우도 도시에서
만들어진 인공 화단과 자연물들을 기록을 하고 그 앞 사진을 가져와서 다른 오브제들하고 다시 놓고 다시 저만의 이상적인 자연의 해석을 통해서 이미지를 보여줬던 첫 시리즈를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고 있는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도시에서 생겨나는 테마파크처럼 생각나는 인공 자연물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왔던 사진이고요. 갤러리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도시와 자연의 경계선에서 봤던 풍경들을 다시 재조합하면서 저만의 풍경으로 풀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처해 있는 감정과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작업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토지에 대한 이야기가 도시에서부터 계속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강화 미술관에서 대지와 미술관의 이 주제가 저의 작업과 연결이 되는 점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봤던 도시 개발의 모습들이 항상 좋게는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전체적인 형태가 없어지면서 분할되는 모습과 획일화되는 풍경들이 저한테 좀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작에서는 도시가 재단되고 그 정사각형으로 재단되는 그런 형태들이 작업의 사진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지체에서 보여줬으면 생각을 들었습니다. 종이의 거친 느낌과 석고의 거친 느낌이 보여지지만 정갈하게 딱 사각형 4 곱하기 5 사이즈에 대한 딱 사이즈의 틀을 떠서 전사를 했던 이유도 그 이유고요. 도시가 재단되는 모습들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종이와 그런 도시에서 꼭 필요한 종이들을 이제 박스랑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다시 갈고 그거를 땅을 표현을 하고 거기 위에 제가 예전에 작업을 했던 콜라주 복제된 작업들을 전사를 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대구에서 조각 활동을 하고 있는 정재훈입니다. 아직 의미는 찾아가고 있는 과정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각 전공을 하면서 인체 공부를 자연스럽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학교 커리큘럼이 짜져 있었고 거기에 이제 해부학을 듣게 되고 해부학을 하면서 그 인체에 대한 구조의 흥미를 다른 작가들도 많이 관심을 갖겠지만 유난히 또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뭐 건축 구조물이랑 그리고 인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패션에 관련된 것들 이런 드로잉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드로잉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사회 구조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사회 구조를 관심 두다 보니까 또 정신 구조로 이렇게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어떠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중이고 그런 공부하는 과정 안에서 하나하나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인체 구조적인 그 다음에 다른 장르들도 있고 그리고 건축과 관련된 접목된 조각과 건축이 접목된 시리즈물도 있고 그리고 전통적인 조각 방식의 형식도 있고 또 다른 시리즈는 이렇게 패션과 조각이 이렇게 결부된 것들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인체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그 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지면서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던 이런 자연스러운 몸짓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점점 사회화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교육을 통해서 혹은 문화적인 경험을 통해서 점점 층층이 쌓이는 겹겹화되어가는 갑각화되어 간다는 표현도 가끔씩 쓰기는 하는데 그런 고정관념이나 잠재의식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잃어버린 몸짓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어린 시절을 계속 되뇌이고 그리고 혹은 그 음악이나 무용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런 작업들을 잃어버린 몸짓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조각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까 고민을 해오다가 이번 기획 전시를 통해서 다른 작가분들이 작업을 하는 방식 그리고 접근하는 그런 형식들이라고 해야 되나? 의외로 좀 뜻깊은 전시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박문종 선생님께서 모내기 시리즈로 이제 참여 인터랙티브 작품을 하시고 강술생 선생님도 이렇게 직접 씨 뿌리기를 하시면서 땅과 맨발이 맞닿아 있고 그리고 모내기 하는 과정에서도 맨발 깊숙이 그 젖은 흙을 내딛는 그런 과정들이 어린 시절에 제가 다 경험했던 것들인데 나이가 들고 이 두꺼운 구두나 운동화를 신으면서 점점 잃어버린 뭔가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조각이라는 단순한 매체로만 저는 찾았던 것 같은데 이번 전시를 통해서 다른 작가분들이 직접적인 이런 참여하는 미술 혹은 자연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하는 작업을 통해서 조금 환기가 됐던 전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작가분들 작품을 통해서 저는 이번에 제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 열린 어떤 구조물이라고 해야 될까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삶을 위한 작업은 조각을 선택했지만은 생활을 위해서는 목수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면서 목수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조경도 하게 되고 집 짓는 일도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도 만나는 관계도 이제 배우게 되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작업실 안에서만 활동을 하다가 작업실 밖으로 나오면서 땅을 밟았다고 해야 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작업실 안에서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어떠한 방향성을 찾으려고 하고 그랬었다면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와서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직접 몸과 부딪히면서 그분과 지금 선생님과 저가 지금 같이 딛고 있는 땅 위에서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이라는 것은 어떠한 관계성 그리고 저한테는 회복의 의미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어싱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많이 여러 분야에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맨발로 사람이 땅을 맞닿아서 걷기만 해도 관광이 회복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전자기파가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우기 이전에 이미 아주 태초부터 맨발로 땅을 딛고 살았었는데 그래서 다시 환기를 시켜주고 회복하는 하나의 중요한 매개체라는 표현보다도 더 이전의 태초의 언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전시의 입구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나는 땅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 저한테는 그냥 허투루 다가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는 최초의 흙도 땅에서 나왔던 것들이고 이 석고나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쓰고 있는 재료들이 다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땅이라는 의미가 정말 의미를 찾는다기보다는 늘 제 곁에 있었고 제가 또 돌아갈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저한테 늘 곁에 있는 자연스러운 것들 그만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